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양자 공부에 대해서 오늘 저희 피파 수업 참여를 했고요. 김상욱의 양자 공부, 이렇게 거꾸로 보이네요. 이 책을 가지고 오늘 피파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 아이스 강 대표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실 이 책은 평생 안 봤을 거예요. 제가 과학을 좋아하지 않은 과목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려웠고 외울 것도 많은데 막 하여튼 등등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던 제가 이번 피파 수업을 참여하면서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만약에 그냥 제가 우연히 아이스가인 대표님 아니고 제가 그냥 이 책을 한번 우연히 보게 됐더라도요. 이 안에서 인문학과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해석이 되었을까? 의문이 들고 그 의문에서 아니다라는 이제 답이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있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 국어면 그냥 국어. 우리가 뭐 컨텐츠라고 해도 맛집 컨텐츠면 맛집만 보게 되고, 또한 제가 저라는 사람이 어디에 갖다 놓냐에 따라서 거기에 중점이 되는 거. 뭐 예를 들어 교회를 간다면 교회 안에서의 생각들, 배우는 것들, 성경 위주와 하나님 위주의 그렇게 되고, 또 어디에 갖다 놓냐? 회사에서 부동산 쪽에 업으로 있을 때는 또 부동산 관련된 일들을 가지고 배우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죠. 근데 부동산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또 영업의 전체로 하면 이제 사람, 판매하는 거, 등등등이 배워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양자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여기에 인문학이 있고, 그리고 1%의 영역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사람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고 어떤 부분을 교훈하고 배우고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예전에 그 용감했던 사람들, 거장들, 대단했다는 사람들이 잘한 점과 또한 실수한 점들도 볼 수 있고, 되게 이게 보는 제가 이제 그랬던 제가 아까 전에도 어디에 갖다 놓는지에 따라서 그 작은 부분만을 보고 생각하고 느꼈다면, 아이스간 대표님과 제가 함께 하면서 좀 바뀐 것은 전체를 보는 거, 그리고 본질을 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 깨닫고 경험하거나 느낀 것들,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빛이 입자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론을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았는데 괴로워했대요. 여기서 되게 그 빛이 입자라는 사실에 끊임없이, 그 사실인 건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끊임없이 괴로워했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예전에는 그랬구나 하거나 이걸 기억조차 못했을 건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의 모습, 그 다음에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보수적인 게, 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를 원하면서도 정작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될 땐 다시 보수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나는 뭘 원하지?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수적인 사람이어서라는 거에 공감이 됐고, 근데 사실인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무언가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아는 카카오톡도 옛날에는 그냥 통신사에서 문자로만 되어야 하는 그 가격이나 혜택으로 SK를 가냐, LG를 가냐, KT를 가냐, 이런 경쟁 속에서 무료로 카카오톡이 나오게 된 순간, 이제는 문자의 시대는 끝났고 카카오톡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이제는 이게 당연한 시대가 됐죠. 하지만 카카오톡을 준비하고 카카오톡의 창업주들은 많은 거절을 받았고, 그게 되겠냐라는 거절, 그 다음에 비판, 그 사람들 내부에서도 분명히 된다 안 된다라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끝까지 그게 맞고 추진했고, 그게 사람들한테 먹혔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카카오톡이 그냥 당연한 게 되어 있는 세상.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엇을 알더라도, 이렇게 플랑크가 먼저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느낀 건 아인슈타인이 1921년 노벨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문구가 저를 좀 생각하게 됐고, 지금 현재 저의 상태에 이렇게 나도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가, 뛰어난 과학자가 되려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용기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이스가인 대표님과 코칭 1대1 이제 코칭을 받으면서 제가 또 그때 느꼈던 부분도, 그러니까 남들에게 착하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했던 부분들 등등등,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돌아보게 되고, 내가 드러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일까? 남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뭐라고 하더라도 내 주관대로 내가 맞다라는 걸 지금 배워가고 있는 와중에, 사실 아이스간 대표님과 만나서 함께 할수록 이제 구별되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 이렇게 보는 관점, 구별되어지는데, 그 구별되어지는 거를 제가 기존에 있는 방식과의 그런 싸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가고는 싶으나 그 환경에 타협을 하시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편하니까. 지금 저는 그런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저는 되게, 그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가난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가난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난보다 영림보다도 제로 밑바닥에서 지금 시작을 해서 성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뛰어난 과학자가 되려면 저는 뛰어난 성공자가 되고 싶고, 다 없는 정말 성공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하구나. 저는 이걸 바라봤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플랑크보다 늦게 알았으나 이 출처를 밝히고, 그러나 이거를 먼저 내뱉었기 때문에, 드러냈기 때문에 용감하게, 그리고 뛰어난 과학자가 되어 아인슈타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플랑크와 그 누구죠? 아인슈타인이 같은 걸 발견했으나 결과가 달라진 거는
용기다. 이거를 제가 좀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고 저도 돌아보게 되고, 그래, 드러내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저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이제 아이스가인 대표님이 늘 말씀을 하세요. 이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믿거든요. 그리고 뭐든지 완벽해지는 건 없고, 저는 되게 게으르고 완벽주의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또 완벽주의자가 있어요. 그 이유가 혼자 있을 때 상관없지만 이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시선 때문에 완벽주의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한 게으른 사람들이 진짜 게으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누군가가 유튜브나 이런 전문가가 누가 얘기한 게 들었어요. 게으른 사람은 완벽주의자다. 왜냐면 완벽해야지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미루는 거다. 전 그 말에 맞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뭔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 장비부터,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을 때, 저 사람 처음부터 아이스간 대표님처럼 처음부터 그 누구야, 킬리체 뭐 등등등 이렇게 좀 증명해내신 분들을 처럼 될 때 유튜브를 해야겠다, 유튜브를 하면 좋겠다 였거든요. 그러나 그러면 절대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렇다면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을 만난 건 나를 이렇게 유튜브로 할 수 있게끔, 나의 기존에 그 버리고 싶었던 습성들, 생각들을 버릴 수 있게, 답만 알려주는 게 아닌 같이 함께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못하면 혼도내고 잘하는 건 격려해주고, 이런 같이 함께 뛰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지금 아이스간 대표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 이렇게 콧물이 나오는데요. 그것처럼 오늘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고, 지금 전과 다른 삶을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저도 제 미래의 다른 저를 볼 거예요. 분명히 제 안에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오늘 매미에 대해서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이해가 잘 됐거든요. 매미가 3년부터 한 17년, 18년까지 땅속에서 이렇게 묻혀있다? 그러니까 땅속에서 있어요. 그러다가 나와서 그 2주 만인가 3달 만인가가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살아요. 태어나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는데, 왜 그 안에 그렇게까지 묻어있냐, 우리는 사람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매미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번식이라도 많이 한다. 맞아요. 그런데 저라면 제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사람이라면 매미처럼 그렇게 숨어만 있다가 살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오늘 더 들었고, 드러내는 게 나에게도 유익이구나, 나에게 유익했구나. 제가 만약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전 피아노도 배우고 싶었고, 그 꿈은 모르겠어요. 피아노는 정말 잘하고 싶고, 뭔가 저는 영어도 잘하고 싶고, 그 영어의 꿈은 언제부터죠? 한 20대, 그 전부터 영어는 되게 멋있었지만, 대화를 소통하고 싶다는 게 한 20대에서 30대 전후반인데, 그 꿈은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간을 내질 않아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제가 만약에 그냥 사람들이 하루에 하나씩만 단어를 외워보세요를 그냥 했다면, 제가 예를 들어 20대
30대, 30대만 그거를 시작해서 꾸준히 했다면 하루에 한 개씩 단어를 쓰면 365개예요. 그러면 10년이라면 3650 단어를 알겠죠. 그것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시작하고 꾸준히 한다면 그게 지금보다 다른 삶을 살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바닥에 무언가 밑에서 매미처럼 있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게 잘하는 거고 드러내는 게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 나눠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한 이 아인슈타인과 플랑크를 통해서 이제 더 느낀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용기 있게 하는 거고, 그러면 어느 날 저도 뛰어난 과학자가 된 아인슈타인처럼 저도 어느 분야에, 영업 분야에, 제가 저에게 맞는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과를 얻길 원할 거예요. 제가 이게 진짜 사람이 중요한 게 자기의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정말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이 문구를 봤으면 그냥 1차원적으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타서 좋겠구나, 이 사람은 용기가 있었네,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러나 이 과정 중에 얼마나 그 거절과 사람들의 비난과 무시를 당했을 거고 등등등, 그리고 자기의 아까 같이 플랑크처럼 고지식했다면 이게 사실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역행한 거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는 걸, 그래서 사람들에게 못 알아듣는 사람과 가진 기존에 있던 잘못된 사상들하고 계속 싸워서 부딪혔고 그걸 증명해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거를 그것만 봤어요, 결과만. 근데 그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아이스간 대표님, 그리고 킬리체, 그 다음에 박사님 원장님처럼 이렇게 다 뭔가 유명한 또 누가 있을까요? 김승우 회장님 등등등 다 그렇게 된 결과만은 원하지 그 중간중간 힘든 거는 원하지 않아요, 사람 본성이.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뭔가 이렇게 돈을 벌고 싶어요. 10억이 1억 1억 1000만원 5천만원 1억 이렇게 계속 벌고는 싶어 하지만 자기의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는다거나 자기가 돈으로 투자해서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한 거기에 안 되는 이유를 또 갖다 대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반복된 삶 속에서 이제 결국엔 내 미래는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는 결론을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뒤에 이게 중간에도요, 내용들은 진짜 깊고요. 그래서 양자물리학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엔 역사였고, 양자물리학이었지만 양자 공부였음에도 그 안에서 인문학과 그 다음에 그 역사,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잘못된 고정관념 등등이 볼 수 있는 눈을 이번 더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는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의 차별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뒤에는 또 누가 등장하냐면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제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어디 있냐? 잠깐만요. 그 닐스라는 사람이 어떤 그 세미나 같은 데 가서 그 1905년인 것 같아요. 1905년에 그 갑자기 안 보이네. 아니다. 1924년에 보어가 그 원자가 진동하는 진자들의 모임이라는 이론을 내놓아요. 이건 저도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진자란 그 용수철에 매달린 추를 말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얘기를 이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노벨 뭐 학자, 과학자들 뭐 이런 식으로 다 학자들의 위주였는데 그걸 읽고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1927년이구나. 그때 그 유진 위그너라는 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데 그분이 대체 무슨 소린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라고 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도 이걸로는 양자 역학에 대한 관점을 바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다 대중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양자 역학의 표준이 되는 포켄하겐 해석의 뼈대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 보어라는 여기에서 아인슈타인도 이제 그 전에 아인슈타인이 이 보어가 한 말을 가지고 헛소리다 라는 말을 해요. 구역질나는 이론이다 이렇게 평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부분에 아인슈타인의 그 잘한 용기와 그 다음에 결과 수상한 경력 있잖아요. 그런데 뒷부분에 이 보어의 이론을 가지고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스간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가 이중성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나중에 그 성공이 또 부차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역시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구나.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닌 것으로 돌아올 수 있고 또 안 좋았던 것들이 오히려 좋은 기회와 운일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 인생은 새옹지마다라는 그 사자성어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거 요즘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죠? 푸드콜을 해서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해서 돈을 받았어요. 수수료를 받았으면 그때만큼은 기뻐요. 그러나 돈을 받았을 때의 기쁨보다 이렇게 지금 같이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의 기쁨이 더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돈을 받으면 이게 무슨 허무하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진짜 행복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배우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설명할 수는 단은 없지만 이 아인슈타인을 보면서 그 성공이 그걸로 자만해서는 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그 성공이 이 보어가 그 역학 양자 역학의 그 뼈대가 되어 뼈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포개나게는 해석 뼈대래요. 이게 뭔지 모르겠으나 이 뼈대가 될 수 있었게 만들었던 보어였고, 그 양자 물리학의 그 물리학상을 노벨상을 받은 아인슈타인은 결국엔 오히려 그 성공과 그런 경험과 자기의 경험과 기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볼 수 없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 현재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이중성을 봐야 되고 양면성을 봐야 된다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도 다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거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아이 키우는 부분에서 아이를 낳는 가정, 뭐 예를 들어 입덧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셋을 낳고 2번 유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되는 과정, 그리고 임신하는 과정, 그다음 출산하는 과정 이야기하라 그러면 전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아주 그 아프고 막 이렇게 느껴졌던 거, 뭐 애가 태동하면서 뭐 이런 등등을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그게 다 또 여기서 자신하고 자랑할 수 없는 게, 저는 입덧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른 엄마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엄마는 입덧이 너무 심했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또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전문가다 최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정상을 올라가서만 봐도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진짜 이만한 그냥 세포덩어리 같이 보이잖아요. 되게 작잖아요. 근데 그 사람끼리에서 막 네가 크니 네가 잘났니 막 이럴 뿐이지, 사실상 위에서 보면 그냥 다 먼지가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경험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지극히 일부고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를 안 거다. 이 양자 물리학도 잘 모르고, 그리고 뭔가를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 이후에 그 99%의 영역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못 알아듣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계속 겸손은 표현을 해주셨어요. 배우는 사람, 배우려고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배우려고 내가 실수를 해보고 경험해보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계속 투자를 하는 사람이 겸손한 의미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아이스간 대표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게 맞고 이대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제가 또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어느 순간 저의 태도가 좋지 않아서 아이스간 대표님과 떨어질 수가 있어요. 등등. 그 미래는 아무나 어떻게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지금 현 위치에서 이렇게 내가 뭐 오늘 1억 벌었네, 몇천 벌었네, 내가 이거 했네, 저거 했네가 중요하지 않다. 결론은 내가 어떤 거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통합으로 이제 딱 정리해 주신 거가 제일 저도 기억에 남는 건, 통합이라는 거. 진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다. 그게 유일해지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또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벌써 이제 30분 다 돼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